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전라북도청의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수출 전문위원 최기운입니다. 이 강의 자료는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 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매출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해외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의 내용은 무역 관련 전문 용어가 많아 자막으로 대처합니다. 제1강 수출입 절차 및 관련 법규 이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로 수출도 하고 해외로부터 수입도 하는 일이 많이 잦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출입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출이란 무엇이냐? 수출이라는 것은 내국 물품을 국유로 반출하는 것, 이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관련 법규는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이나 유한관리법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라면 뭐냐? 수입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239조라는 것은 선박 같은 데에서 선원들이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은 무역으로 수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무역이라는 건 뭐냐? 무역 입문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무역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역업은 어떤 것을 무역업이라고 하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고 또 반입하는, 반출이라는 건 수출을 말하는 것이고 반입은 수입을 말하는데, 그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일이 무역업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무역협회에 신고하고 그 무역 고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고제가 폐지돼서 아무나 누구든지 다 수출과 수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허용 물품은 모든 물품이 허용이 되는데, 단 이제 수출입 승인 품목 대상인 경우에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즘 특히 러시아나 이런 데로 수출하는 것들은 제재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좀 미리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역업 자격은 사업자를 등록한 법인이나 또는 개인 아무나 다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업, 옛날에는 무역에 뭐 허가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한 70년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허가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나 무역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무역 허가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무역을 하려면 해외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외 시장 조사는 수출입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최초에 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보면은 뭐 해외 시장은 국내 시장과 달리 여러 지역적인 것 문제, 계절적인 문제, 종교나 또 문화, 상관습 여러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만이 실수가 없죠. 여러 가지 중간에 뭐 하다가 만다든지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그런 것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역업 성패에 가장 중요한 일이 되니까 그걸 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을 먼저 해서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쭉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다 하기는 그렇고요. 거래 대상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죠. 어디로 내가 수출할 것인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 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또 수입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취급 상품, 이거 취급 상품이 이 나라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금 양이 작으면 수출 일만 많지 좀 영업이 안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통 과정도 잘 봐야 되죠. 그 나라에서 이것이 유통이 소매로 되는 것인지, 또는 B2B, 즉 생산 회사, 제조 회사에서 사가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자세히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규격도 품질 규격 이런 것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용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60Hz를 쓰는데 어떤 나라는 50Hz 쓰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많이 생산되고 수출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수입 가격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수출 가격이. 외국에서 가격 조건이 뭐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거래하는 것보다 비싸다면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을 할 때에는 이 수출 물품이 우리만 만드는 것인지, 뭐 중국에서도 만들고 베트남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게 경쟁 대상이 되는지도 미리 알아봐야 되겠죠. 그다음 뭐 기후와 지리, 여건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겠고, 교통통신 같은 것도, 특히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은 교통통신이 아주 복잡해서 운반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상관습 물론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규제 여부, 외환 사정이나 또는 관세 등이 저쪽 외국에서, 특히 동남아 뭐 이런 데 좀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는 외국으로 외환을 반출하기가 힘들거든요. 보내기가. 뭐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 나라에서 관세가 어느 정도 드는지도 알아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통화의 안정성, 이건 당연히 그 나라 인플레이션이 엄청 일어나 버리면 안 되겠죠.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인구 조사, 인구도 작은 나라보다는 큰 나라가 좋겠죠. 인구가 많은 나라가. 그런 것을 좀 봐야 되고, 소비자가 화장품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에 그 나라에 갔을 때 판매가 잘 될 것인가, 너무나 뭐 고가다든지 그러면 저가로 만들어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품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나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타 업체에서 판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이제 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하기가 힘들 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하죠. 거기나 또는 상공유소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어떤 간행물을 볼 수 있고 그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시장 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수입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이 물품이 과연 우리나라에 수입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해당 물품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안 되는 물품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미리 그런 건 생각을 수입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먹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해당 상품 수출 지역이 어딘가를 봐야 되겠죠. 뭐 중국에서 온다, 아니면 베트남에서 온다, 뭐 방글라데시에서 온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 물품을 과연 잘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나한테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물품 유통 과정,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아무리 물건이 싼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유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걸 잘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것이 같은 물품이 다른 사람이 수입 이미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과연 내가 수입하고자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 전자제품이랄지 또는 어떤 그런 기계 같은 것은 AS나 이런 것이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고요. 수입 규제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수입 규제가 되는 것은 수입 규제 물품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수입을 지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출입 절차 및 관련 법규 이해에서 수입 절차는 지금 앞에 이제 그런 시장 조사가 다 됐으면 그 다음에 거래처를 발굴을 해야 되겠죠. 수출 절차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수출 절차를 할 때 내가 수출 시장 조사를 다 했는데 이게 직접 방문할 수도 있겠지만 머니까 방문을 못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관 기관들을 통해서 수출할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출 상한을 이제 신용 조율,
그 수출상이 제대로 만들어서 나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가를 전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출상 만나서 서로 얘기, 전화상으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수출상하고 이제 오파, 서로 간에 구매 의향서랄지 이런 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입을 수출을 했을 때 이제 금융 수혜라는 건 뭐냐면, 저쪽에서 신용장이라는 게 이거 왔을 때 이 신용장을 가지고 수출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용이랄지 이런 것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게 은행이나 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서 그걸과 동시에 내가 언제쯤 만들어지니까 이것이 다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겠죠. 미리 운송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선박회사에다가 신청을 하는데, 그 선박회사는 이제 포워딩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운송 주선인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 물품을 실을 거니까 배를 부킹을 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이 뭐 크든 작든 그 보험 문제도 미리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오파 시트가 왔다 갔다 해서 계약서가 됐을 때에 수입자가 LC, 신용장을 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우리 수출자에게 와요. 은행을 통해서 이런 LC가 왔습니다 라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수출 승인이 되는 것인지, 또 수출을 우리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것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지만은 러시아 쪽은 그 상황 허가라는 것이 있어요. 자동차랄지 뭐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얼마짜리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출한 다음에 우리가 다 선적을 해서 보내면은 그 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인보이스 BL을 이제 선적했다는 증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 선적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에 제출하게 되는데, 수출 대금을 다시 내고를 하게 되는 거죠.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선적을 하기 전에 먼저 또 수출 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수출 물품은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고, 신고를 꼭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신고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선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선적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금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수출이 절차가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출 통관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처럼 전부 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논의를 하고 해서 수출이 물건이 다 만들어져서 이제 선적하기 전에 먼저 저기 보면은 수출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수출 신고를 하면, 수출 신고는 그 옆에 설명해 있는 대로 원칙적으로 서류가 없이 페이퍼레스, 서류가 없이 모든 서류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부는 수출 신고할 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할 수도 있는데, 관세사무소에서 그건 결정해서 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관세법인 이런 데서. 그리고 이제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 거의 우리나라는 한 1000건 중에 한 10건 정도가 검사에 걸릴 정도고요. 대개 그냥 자동으로 수리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 수리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수리되면서 서류 심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세관 직원이 직접 나가서 물품을 검사합니다. 이게 물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신고되어 있는 대로 나가는지, 이것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는 낮지만 불법적인 수출이랄지 이런 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일반 수출에는 유한 수출과 무한 수출이라는 게 있어요. 유한 수출 하면은 환거래가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을 주고받는
것을 유한 수출이라고 그러고, 무환 수출은 환 거래가 없는 거, 뭐 샘플을 보낸다든지 또는 대체품 수출 나갔던 것이 잘못돼서 다시 내보내는 거지, 이런 건 무환 수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해외 시장 조사를 하고 거래처를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 계약 체결을 하고 이렇게 쭉 그 수입 승인 받았는데, 모든 수출입에서는 먼저 이 내가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수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외 시장 조사나 거래처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수출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수출입 승인 품목인지 LC에 관한 내용을 할 때 더 자세하게 그 신용장 의뢰랄지 뭐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해서 수입 절차도 수입 승인이나 또는 신용장에 의해서 내가 신용장을 개설해서 외국으로부터 물건 받고 다시 통관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 절차는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검사 걸리냐 안 걸리냐 세관 직원이 검사 이것도 하거든요. 거의 한 100분의 한 5% 정도 검사할 것 같던데, 한 그런 정도 이렇게 해서 해가 통관을 하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물건을 가서 찾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수입이 끝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입 절차는 뭐 외국 물품이라는 건 뭐냐, 이건 좀 읽어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외국 물품은 외국에 도착한 물품이 다 우리나라에 왔어도 이건 외국 물품이에요. 우리나라에 창고에 있어도 보세 창고라는데, 내국 물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통관해가지고 세금까지 다 낸 거, 이것을 내국 물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좀 보면 무역선이라는 건 뭐고, 무역선은 서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국선은 국내에 있는 거. 이 통관이라는 것은 신고해서 세금을 내고 내국 물품화 시키는 걸 통관이라고 합니다. 환적은 통관 않고 바로 다른 배를 통해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